이제 그만 연락 끊자고 했는데 왜 다시 나타난 거야? 아니, 이 남자 진짜 뭔가요? 잠적해놓고 이렇게 태연하게 나타나서 귀신 아닌데라니.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싶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의로 연기력은 정말 인정해야겠어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몰입시키다니. 에델보육원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던 이지혁의 손이 멈췄다. 붓끝에 묻은 하얀 페인트가 뚝뚝 떨어진다. 여기서 지은호와 함께 웃으며 봉사했던 대학 시절이 스쳐 지나간다. 그때는 참 밝았는데 이지혁의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여기서 좀 짠했어요. 이지혁이라는 캐릭터가 원래 차갑긴 하지만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정말 순수했거든요. 지은호랑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 이 사람도 원래는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본부장님이 여길 왜 찾아왔냐? 친구의 물음에 지은호는 담담히 대답한다. 난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앞으로 소개팅 다 취소해줘. 지은호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차였으면서도 상대방 걱정하고 소개팅까지 취소하고 이게 진짜 사랑인 건지 아니면 그냥 집착인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남자 빨리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단톡방에 뜬 메시지가 지은호의 마음을 흔든다. 지역 선배 프로필이 사라졌어. 지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걸정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 이제 내가 걱정할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입으로는 걱정 안 한다고 하면서 단톡 메시지 보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츤데레의 정석이죠. 걱정 안 한다고 하면서도 프로필 사라졌다는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걱정 안 하고 싶어. 걱정 안 할 거야. 눈을 감은 지은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떨리고 마음의 방파제가 무너지고 있었다. 여기서 진짜 울컥했어요. 정인선 연기력 정말 대단한 게 눈을 감고 있는데도 속마음이 다 보여요. 걱정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표정이 흔들리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싶어요. 근데 이지혁은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본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한편 이지화는 박성재의 부탁을 받는다. 내 동생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새 기사 구할 때까지만 부탁해 길면 2달? 오케이, 형 부탁이니까. 이지화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것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아, 이거 완전 플래그잖아요. 친구 부탁이라고 쉽게 승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영나랑 완전 케미 터지더라고요. 형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의리파 같으면서도 나중에 박영나한테 화낼 때는 또 확실하게 화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인연이 시작되는 게 드라마답죠. 현실에서도 이런 우연한 만남들이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지혁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정보와 냉랭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미안해요. 이지혁 씨 보상받아요. 아버지한테 많이 주실 거예요. 정보와 이 캐릭터는 정말 이해 안 가요. 결혼식 당일에 도망가 놓고는 이제 와서 보상 얘기라니. 이지혁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적일 것 같아요. 차갑게 전화를 끊은 뒤 이지혁은 아예 휴대폰을 초기화해버린다.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듯이. 이지혁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 것 같아요. 휴대폰 초기화하는 장면에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런 극단적인 행동하는 거 보면 이지혁도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조옥래 할머니의 한숨이 깊어진다. 애비는 직업도 없고 장소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없는 번호라는 소리만 돌아온다. 할머니 장면에서 진짜 눈물 났어요. 아들은 취업도 안 되고 장소는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한 사람이 힘들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김다정은 휴대폰 문자를 들여다본다. 지혁아, 때가 되면 돌아올 거지? 다정은 지혁의 마음을 헤아리며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한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거죠. 답답하지만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심이 대단해요.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가족 드라마가 좋은 것 같아요.
단순히 연애 얘기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도 보여주니까. 한편 이상철은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한다. 텅 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허탈해한다. 아버지도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말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도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까지 연락 안 되니까 얼마나 막막할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을 테고 걱정도 되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다정이 태연하게 앉아 있다. 상철은 묻는다. 당신은 지역 걱정도 안 돼? 당신이 준 8천만 원 있잖아. 어디 여행이라도 갔겠지? 여기서 반전이었어요. 다정이 8천만 원 얘기하는데 상철이 당황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어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비밀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한테 너무 추궁하지도 않고 아들 걱정도 겉으로는 안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런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요. 사실 상철은 다정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 결혼식 전날 지역에 방에서 발견한 8천만 원 봉투. 그 돈을 숨겨두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 이래서 상철이 당황했구나. 8천만 원을 이지혁이 가져간 게 아니라 본인이 숨겨뒀던 거네요. 그런데 왜 숨겼을까요? 이런 비밀이 나중에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지면 다정이 얼마나 실망할까 싶고. 근데 상철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내한테는 말했어야죠. 한편 박영란은 새 보디가드 이지환에게 냉랭하게 벽을 친다. 더는 말 걸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다. 박영나 캐릭터가 참 복잡해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차갑고 도도해 보이지만 스토킹당하고 있다는 설정도 있고 해서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지환은 또 완전 반대 성격이잖아요. 이 둘이 어떻게 가까워질지 정말 궁금해요. 첫 만남이 최악일수록 나중에 더 극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드라마 공식이죠. 지금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만 나중에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 시각 이지혁은 저수지 다리 위에 홀로 서서 허공을 응시한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표정이다. 이 장면이 진짜 무서웠어요. 저수지 다리 위에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마조마했어요. 말없이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될까 싶어요. 지나가던 남자의 말 다 내려놔 인정해야 편해. 이지혁은 고개를 젓는다. 싫은데. 그는 맥주 캔을 던지며 외친다. 아니야. 이렇게 살기 싫어. 여기서 이지혁의 진짜 마음이 나온 것 같아요.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에 싫은데라고 대답하는 거 보면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맥주 캔 던지면서 외치는 장면에서는 진짜 울컥했어요. 평소에 차갑게 굴어도 속으로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외쳤으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감정 발산인 건지. 떠오르는 지은호, 박성재, 정보아의 말들. 그리고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 결국 그는 마음을 다잡는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 결국 서울로 돌아가는군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서울로 가서 뭘 할 건지 궁금해요. 지은호한테 사과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이지혁 캐릭터에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차가운 남자가 아니라 나름의 고민과 성장이 있는 인물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니까. 그리고 집 앞 골목에 숨어서 귀가하는 아버지 이상철을 바라본다. 술 취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눈물이 고이지만 결국 가족 앞에 나서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다. 여기서 진짜 울었어요. 아버지 뒷모습 보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에서 이지혁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보고 싶고 걱정되지만 아직은 돌아갈 용기가 없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 걱정은 되는. 그런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직 뭔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실망을 안겨줄까봐 걱정되는 건지.
이런 섬세한 감정 표현이 이 드라마의 장점인 것 같아요. 지은호, 수정, 박성재는 게임을 하며 술자리를 갖는다. 화제는 결국 이지혁. 그 성격에 돌아올 수 있을까? 지은호는 이지혁 걱정해. 얼굴이 어두워진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 이지영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은호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로는 계속 걱정하고 있는 박성재도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절친이면서 동시에 연적이기도 하고 이지혁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라 정말 복잡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뉴스 속보 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발견. 지은호는 황급히 뉴스를 검색한다. 다행히 이지혁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이 장면에서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수지 시신 발견 소식 듣고 지은호가 얼마나 놀랐을까. 아무리 차였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놀라는 거죠. 지은호의 진짜 마음이 여기서 다 드러난 것 같아요. 평소에 걱정 안 한다고 해도 이런 순간에는 진심이 나오는. 근데 이런 오해 상황이 나중에 두 사람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은호가 자신의 진심을 더 확실히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린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혼잣말을 한다. 못났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이런 행동 진짜 공감돼요. 헤어진 연인의 물건들 정리하는 거. 그런데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나고 추억 떠오르고. 지은호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지혁도 나름의 이유와 상처가 있을 텐데. 이런 감정들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몰입하게 돼요. 드라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고성희의 갤러리. 지은호가 성희에게 계약서와 계획안을 건네고 잠깐 걷자는 성희. 제안에 함께 거리로 나간다. 이 계약이 진짜 의심스러워요. 너무 좋은 조건에 거액의 계약금까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은호는 전혀 모르고 있는. 고성이라는 캐릭터가 참 복잡해 보여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뭔가 계산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지은호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갑자기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산책길. 성희가 지은호와 함께 꽈배기를 먹으며 지은호의 건강을 걱정한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려는 걸까?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호는 갑자기 찾아온 계약과 거액의 계약금, 배려 넘치는 계약자, 모든 것이 마냥 행복하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고성이가 갑자기 모성애,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예요. 지은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싶어요. 이런 복선들이 나중에 어떻게 터질지 정말 궁금해요.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늦은 밤 아지트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이지혁을 본 지은호. 깜짝 놀란다. 귀신 아닌데. 이지혁의 차가운 한마디. 드디어 만났네요. 이 장면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런데 이지혁 첫마디가 귀신 아닌데라니. 진짜 이 남자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지은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태연하게 나타나서. 그런데 이지혁 표정을 자세히 보면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냉정한 건 아니고 어딘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긴 어쩐 일이에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지혁은 짐을 들고 아지트에 들어선다. 지은호가 기가 차서 묻는다. 여기서 산다고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이에요?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서 산다고? 지은호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을 것 같아요. 자기 일터에 갑자기 들어와서 살겠다니. 그런데 이지혁이 왜 하필 여기를 택했을까요? 지은호 근처에 있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어서인지. 이런 상황에서 지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쫓아낼 건지 아니면 받아줄 건지. 이지혁의 귀환 소식은 금세 박성재에게 전해진다.
성재가 달려와 묻는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이지혁이 되묻는다. 왜 올라왔냐고 묻는 거야? 왜 여기 있냐고 묻는 거야? 뭐가 궁금한 건지. 정확하게 말해. 여기서 두 남자의 기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박성재는 절친이지만 동시에 지은호를 좋아하는 연적이기도 하고 이지혁은 또 왜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친구 사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색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게 느껴져서 안쓰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을 표정으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지은호 옆에 있는 이지혁의 모습이 성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다시 삼각관계가 시작되나. 박성재 마음이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절친이 돌아온 건 기쁘지만 동시에 지은호와 가까워질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인 설정이에요. 친구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데 지은호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두 남자가 자신 때문에 어색해지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일지. 한편 박영란은 이지환을 아랫사람 대하듯 말한다.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이 기사님 이지환은 결국 폭발한다. 뭐? 기사?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너 운전할 줄 알지? 네가 운전하고 가. 이지환이 화내는 거 당연해요. 친구 부탁으로 임시로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무시당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박영나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영나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스토킹당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을 경계하는 건지.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예의는. 차를 세우고 가버리는 이지환. 남겨진 영란은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한다. 여기서 반전이었어요. 박영나가 갑자기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하는 거. 아, 스토킹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그럼 이지환이 좀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을 모르고 화를 낸 거니까. 김다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결혼 준비금을 이지혁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상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정은 남편을 향해 울분을 터뜨린다.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당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지혁이 돈도 없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요. 김다정 반응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중요한 걸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이상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부부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이상철은 말문이 막힌다. 이상철 입장도 이해는 가요. 아들 걱정에 괜한 일을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오해를 만들어버렸죠. 말문이 막힌 남편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됐어요. 이제 이 부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요? 지혁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들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이지혁이 지은호 앞에 다시 나타난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박성재의 질투, 지은호의 혼란, 그리고 이지혁의 새로운 결심이 한데 얽히며 폭풍이 예고된다. 정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것 같아요. 7화까지는 각자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인물들이 다시 만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삼각관계도 재점화되고 가족 갈등도 표면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정말 궁금해요. 이지혁이 지은호한테 어떤 말을 할 건지, 박성재는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 8화에서는 정말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아요. 7화에서 모든 갈등의 씨앗들이 뿌려졌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것 같고 특히 이지혁이 지은호한테 뭔 말을 할 건지 가장 궁금해요. 사과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박성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가족들도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정말 다음 화가 기다려져요. 전체적으로 7화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각 인물들의 심리 변화가 세밀하게 그려졌고 갈등 구조도 복합적이면서 현실적이었어요. 특히 가족 드라마다운 따뜻함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잘 조화된 것 같아요. 단순한 연애 얘기가 아니라 가족, 우정, 사랑이 모두 얽혀있는. 배우들 연기도 정말 좋았고
특히 정일우와 정인선의 미묘한 감정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8화에서는 어떤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